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에게 유동성이라는 선물을 안겨줬을까? 국채금리는 안정화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인 2월 19일에 올려드렸었던 자료인데요. 그때 이후 지금도 여전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2월 22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향 잃은 코스피 23, 24일 미국 파월의 입을 주목하라.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증시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3%를 넘어서 1.4%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여러 부작용이 많겠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특히 최근처럼 부채가 시장에 많이 깔려있는 경우에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드렸으니 오른쪽 위에 공유드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3, 24일에 열리는 상원 청문회를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상승 우려를 잠재울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연 파월 연준장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줬을까?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이 끝났습니다.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는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월달 실업률이 6.3%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거 가짜야. 실제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이야.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지금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준은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네요. 연준의 자산 규모를 살펴볼까요? 연준은 팬데믹 이후에 무한대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 그리고 경제가 안정화되자 한 달에 8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아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연준이 돈을 꾸준히 푼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악재인지 별게 아닌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에 대해서는 팬데믹 때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물가는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둔화되고 있다. 12개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장기 목표치인 2% 물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물가가 한번 꼬꾸라진 이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대략 0.2% 이 정도는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1년 토탈 10%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돈을 꾸준히 풀고 있다 보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건 중요치 않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은 불균등하고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백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과 MBS를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부분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호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지금 연준에서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을 해줘야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국채 금리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추가적인 국채 매입,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것에 대해서는 입을 쓱 닫고 있습니다. CNBC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기사를 읽을 때 however, but, 그러나 이 이후에 나온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owever, Powell's 블라블라블라, 파월의 진술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누르고 있는 걱정거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기채가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그러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망을 주는 요소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월의 진술이 있기 하루 전에 2월 22일 유럽의 ECB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자본 조달 비용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에서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을 가만히 보고 있진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월 연준 의장도 23일 의회 청문회에서 국채금리와 관련해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면 ECB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그날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고점을 찍고 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떴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직접 나서서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 이러한 걱정 어린 말을 한마디 해줘야 이렇게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잠시라도 눌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에서는 우리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너네 걱정 마. 이런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이 두 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월 22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그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아래로 뚝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 역시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국채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러한 발언을 해줄 거야. 이러한 희망찬 기대 속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아래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추가적인 돈 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공급 증가로 인한 달러 인덱스 하락도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원 청문회 당일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한 언급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겠다 이런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를 보면 파월의 발언을 전후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약간은 실망스러운 요소야. 하지만 여전히 연준에서 돈을 계속 푼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것에 조금 위안을 삼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기존대로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건 파월 연준 의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까? 다른 연은 총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연은 총재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연은 총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간단히 볼게요. 먼저 1월 달에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이러한 국채 매입을 지속하는 게 여전히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최근의 채권금리 상승을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장기 채권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으로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현재의 채권 매입 규모를 꾸준히 유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채금리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에 대한 발작으로 성장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나스닥 지수 30분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나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 여기까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연준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는 국채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만 봐도 국채금리가 살짝 움츠려드니 바로 나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잖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